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오늘은 제법 꽃샘추위가 매서웠는데요. 오늘 좀 춥게 입고 고생하신 분들 없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최근에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픈 상담 사연이 있어서 오랜만에 오늘은 이별을 주제로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링들이 연애를 하려고 하실 때 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갑의 위치에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이런 이슈들에 주로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난 이렇게 헤어질 거야,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헤어지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사귀다 보면은 그 뭐 이별을 결심하고 통보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그 과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는 소중한 선택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행사하는 방식이 때때로 상대방에게 너무 잔인한 상처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헬렌 피셔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실현당한 대학생들의 뇌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어요. 사랑했던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면 놀랍게도 연애 초기에 나오는 그 사랑의 마약이라는 도파민이 대량으로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현을 인정했을 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아주 격한 분노를 경험합니다. 이별을 당한 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막 몸이 아프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황폐해지죠. 첫 만남의 설렘과 유사한 그런 뇌의 상태지만 사랑을 상실한 그 아픈 현실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때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기쁨과 쾌락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분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무기력함, 그리고 막 오열, 분노, 후회, 집착,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롤러코스터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더욱더 고통스러울까요? 이별의 방식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이 고통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별을 당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좋아해서 사귀었던 연인 사이인 경우였을 때를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이별의 원인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가지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다툰 후에 문자로 이별 통보. 두 번째, 데이트인 줄 알고 나갔는데 카페에서 이별 통보 듣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옴. 우산도 없음. 헤어지고 싶은데 이별 통보를 할 용기는 없어서 자꾸 못되게 굴고 싸움 걸고 해서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이별 통보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주랭랑 치는 경우. 그리고 4번째, 잠수 이별. 마음이 아프네요. 몇 번 고르셨어요? 1번 문자 통보는 사귀지 않는 단계, 랜선 연애만 한 경우나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스킨십도 없었다면 납득할 만하죠. 그런데 사귀는 사이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거죠. 사실 최근에는 문자로 여러 가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서 문자로 대화하다가 헤어지자 이런 말이 나오고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별을 하는 순간은 만나서 얼굴 보고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번은 사실은 이별 통보한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진 않아요. 아프지만 그래도 성숙하게 좋은 말을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별을 얘기하려고 만나고 약속 잡고 이런 에너지를 그래도 드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이 사람은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완전 날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거잖아요. 최소한 오늘 이별할 것 같다라는 조금이라도 감정도는 좀 잡게 해주시는 게 그 사귄 시간에 대한 성숙한 배려겠죠. 이게 안 되는 코미디라고 할 정도로 미숙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이별 방식이 3번인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근데 흔한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이 식었을 때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상대방을 대면하고 이별을 통보했을 때 얼굴에 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뺨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매달려서 너무너무 곤란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피하고 싶은 거죠. 어디까지나 내가 악역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죠.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이 사랑을 먼저 끝내고 싶은 사람인데 이별 선언만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거를 가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별 선고를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나를 차게 만든다. 근데 그게 훨씬 잔인하고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약간 위선적인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대방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더 잘하려고 애를 쓴다거나 차가워진 상대방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시도와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소중한 에너지를 좀 값없이 쓰게 만드는 그런 좀 잔인한 선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잔인한 상황이 4번
잠수 이별이에요. 왜 이별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잘 지내라고 인사해주지도 않고 그냥 연락 뚝 끊고 차단해버리고, 이런 이별을 당하면 상대방은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서 자기를 파괴하기도 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잠수 이별을 하는 그 사람의 심리는 정말 미숙한 오세아처럼 아주 심각한 회피 반응인 거죠. 이것도 역시 이별을 통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별의 순간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의 많은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신이 그 순간에는 좀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느껴지고 죄책감도 좀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아주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그런 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관계에서 좋았던 것들도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포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괴로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수 이별을 하고 사실 도망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잠수 이별이 가장 잔혹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가 도대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입장을 정리해 주어야 하는 일이죠. 그걸 안 해주고 난 모르겠고 네가 답을 찾아 이렇게 딱 던져버리고 사라지는 거니까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이 관계가 끝난 건지 아니면 다시 이어질 건지, 이런 모든 것들에 일체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면서 보지도 않은 문자를 수백 통을 몇 개월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 만났던 사진들 이 사람에게 보내고, 돌아와 달라고 영상 찍어서 보내고, 몇 개월 동안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이 될까요? 몇 개월이 뭐예요? 감정이 깊은 사람은 몇 년 동안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엄마가 그냥 손을 놓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럼 아이는 어떡하죠? 계속 거기서 기다리거나 엄마 찾으러 가거나 그러면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막 처음에는 걱정되다가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엄마 너무 믿고, 그러다가 또 그런 생각한 것에 대해서 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생각하고, 엄마 품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 슬프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죠. 이런 경험을 주는 것이 잠수 이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잔인해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사실 이런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고통 없는 죽음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이별은 좀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고통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기 때문에 가장 덜 아픈 방식으로 좀 마음을 쓰고 고민을 하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이별을 해줘야 합니다. 이별을 그렇게 날벼락처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싸우고 막 원수가 돼서 꼭 헤어지라는 법도 없고,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울고불고 날뛰면은 또 어쩔 수 없죠.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이별을 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에 대해서 내가 미련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 이 관계의 끝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과 함께 이별을 좀 같이 준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귈 때는 우리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이별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귀기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한 번쯤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이별을 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이별 방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이별 방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별을 통보하는 쪽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죠. 저라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별 편지라고 하더라도 편지에 좀 담아서 정리를 해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이별 통보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좀 실망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서도 이 관계를 잘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이런 것이 의외로 이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별 여행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충분히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상대방과의 시간을 추억하면서 잊어야 되는데 그 힘든 과정을 함께 시작해준다, 이별을 응원해준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사귀는 동안 용서를 구하지 못했는데 마음에 남아있던 그런 일들이나 아니면 용서해주지 못했던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별하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다 떠올라서 괴로워질 텐데 전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 상당히 그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과제로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남김없이 저 사람에게 해주고 두 사람의 추억들을 차곡차곡 접어서 두 사람의 관계라는 폴더에 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별하면 잘 못해줬던 것들이 많이 떠올라서 굉장히 괴롭잖아요. 상대방에게 뭐 특별히 못한 게 없어도 그래도 내가 더욱더 많이 해줄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늘 남게 마련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별을 준비할 때 서로에게 가장 또 잘해줄 수 있지 않나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니까요.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은 많이 식어갔겠지만은 그래도 애정, 애착, 우정 이런 감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감정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별을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늘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말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귀면서 가장 미안한 거는 못생겨서 정말 미안했어. 못생긴 나랑 사귀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할 말을 충분히 해준다는 것,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물질적인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별 선언을 하면 서로 엮여있는 돈 문제나 빌렸던 물건들 그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좋죠. 최근에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돌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별한 이상은 서로 육체의 선은 더 이상 절대 넘지 않는 것이 또한 예의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날 때는 그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헤어질 때는 아름답게 헤어진다. 이별도 사랑의 일부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게 아닐까요? 이별도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이고 그리고 존중해줘야죠. 이별을 선언한다는 그 자체가 배신자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라는 사람도 거기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고 나에게 감사하게도 와주었듯이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또 축복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만 이별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잔인한 방식으로 이별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언젠가 꼭 다시 사귀고 싶다. 그렇게 계속 원할 이유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미숙한 사람과는 사랑을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네요. 저는 이별을 잘하는 거는 덕업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뜨겁고 이별은 차가워야 하는가. 인간이란 그런 존재인가 그런 환멸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혹한 이별 사례를 가지고 눈물 흘리는 이런 내담자들을 만날 때면 진짜 이렇게 겨울바람처럼 회초리처럼 이별이 그렇게 맵고 차갑고 아파야만 하는가.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이별의 순간이 뜨겁지는 못하더라도 따뜻함을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축복의 말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도 좋은 사랑이 있듯이 이별에도 좋은 이별이 있습니다. 우리 달링들 늘 좋은 이별 하시고 많이 힘들지 않으시길 바래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달링.